혹시 밤에 주무시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일이 자주 있으신가요? 잠들기까지 힘든데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또 소변이 마려워서 깨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면 다시 잠들기도 어렵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피곤하죠.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안고 계세요. 밤에 서너 번씩 깨는 게 정상인가요?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아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60대 이상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거든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동시에 알아두셔야 할 것은, 야간뇨가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건강의 적신호일 수도 있어요. 당뇨병, 전립선 문제, 심장질환 등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야간뇨의 원인부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개선 방법들까지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의사로서 쉽고 친근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야간뇨란 무엇인가? 야간뇨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해서 잠자는 동안 소변 때문에 깨는 증상을 말해요. 의학적으로는 자는 동안 2번 이상 소변 때문에 깨는 것을 야간뇨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임상에서 봐온 바로는 한 번 깨는 것도 불편하시죠? 특히 60대, 70대 분들은 한 번 잠에서 깨면 다시 잠들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60대 이상 분들 중 60% 이상이 야간뇨를 경험하고 계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 흔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나이 들면 당연한 거야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75세 김할머니 말씀을 들어보세요. 선생님, 저는 밤에 4~5번씩 깨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도 계속 졸리고 외출하기도 무서워요. 화장실 없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이처럼 야간뇨는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예요. 그럼 왜 야간뇨가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여러 변화가 생겨요. 밤에 나오는 항이뇨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밤에도 소변이 많이 만들어져요. 또 방광의 용량도 작아지고 방광 근육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게 되죠. 얼마 전에 오신 박 할아버지는 68세인데 젊었을 때는 방광이 탱크 같았는데 지금은 컵 같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적절한 표현이었어요. 두 번째, 남성의 경우 전립선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이 아주 흔한 원인이에요.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해서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게 돼요. 그러니까 자주 마려운 거죠. 실제로 70대 남성의 80%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분이 증상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 당뇨병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혈당이 높아져서 소변량이 늘어나요. 몸에서 당분을 배출하려고 소변을 많이 만드는 거죠. 최근에 오신 이 할머니 경우를 보면 야간뇨 때문에 오셨는데 검사해 보니
당뇨병이 발견됐어요. 당뇨병 치료를 시작하니까 야간뇨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번째, 심장질환과 하지부종. 심장이 약해지면 낮에 다리에 붓기가 생겨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이 부종이 순환계로 돌아가면서 소변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밤에 소변이 많아지는 거죠. 다섯 번째, 약물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혈압약 중에 이뇨제가 들어있는 경우 수면제나 일부 우울증 약물도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어요. 약물로 인한 야간뇨는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생활 습관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저녁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거나 커피, 술을 드시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하거든요. 그럼 언제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꼭 진료를 받아보세요. 말씀드린 김할아버지 같은 경우인데 야간뇨와 함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왔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는데 검사해보니 방광암 초기였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완치됐지만 만약 계속 방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다른 분은 야간뇨와 함께 발목이 계속 부어 있다고 하셨어요. 검사해 보니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치료 후에 야간뇨도 많이 개선됐어요. 이처럼 야간뇨는 때로는 중요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갑자기 증상이 심해지거나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생활 속에서의 개선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의외로 생활 습관만 바꿔도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지켜보면서 효과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방법들만 골라서 말씀드릴게요. 수분 섭취 조절하기. 물을 적게 마셔야 하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아니에요. 물은 충분히 드셔야 해요. 하루 1.5 내지 2리터 정도는 드시되 핵심은 언제 마시느냐예요. 이상적인 수분 섭취 패턴을 말씀드릴게요. 아침 7시에서 8시에는 500ml 정도, 정오 12시에서 2시에는 500ml 정도, 오후 2시에서 6시에는 500ml 정도, 저녁 6시 이후 최대 3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박할머니 같은 경우를 보면요. 처음엔 저녁 드라마 보면서 차를 두세 잔씩 드셨어요. 그 패턴을 바꿔서 저녁 8시 이후에는 완전히 끊으셨어요. 그랬더니 야간뇨가 4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중요한 건 낮에는 오히려 물을 더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낮에 탈수되면 몸이 밤에 보상하려고 해서 야간뇨가 더 심해져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제한하기. 커피, 녹차, 홍차뿐만 아니라 의외로 콜라,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오후 2시 이후로는 이런 것들을 피해 주세요. 특히 녹차를 건강에 좋다고 저녁에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녹차에도 카페인이 꽤 많아요. 차라리 페퍼민트 차나 캐모마일 차 같은 허브차를 드세요. 술은 더 복잡해요. 처음엔 괜찮은 것 같다가 몇 시간 후에 갑자기 소변이 많아져요. 이걸 리바운드 이뇨라고 하는데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한 환자분은 맥주 한 캔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드셨는데 밤에 5번이나 깼다고 하시더라고요. 배뇨일지 쓰기. 배뇨일지는 정말 중요해요. 3, 4일만 써봐도 패턴이 보여요. 소변 본 시간, 대략적인 양 물 마신 시간과 양 먹은 음식,
약 먹은 시간 등을 기록합니다. 실제로 조할아버지 경우를 보면 일지를 쓰고 나서 놀라셨어요. 낮에는 물을 거의 안 드시고 저녁약 먹을 때부터 갑자기 물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 패턴만 바꿔도 야간료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방광훈련. 방광훈련은 마라톤 같아요. 처음부터 무리하면 안 돼요. 소변이 마려울 때 바로 화장실에 가지 않고 참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1주차에는 평소보다 5분만 더 참는 연습을 합니다. 2주차에는 10분 더 참는 연습을 합니다. 3주차에는 15분 더 참는 연습을 합니다. 목표는 낮에 2~3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억지로 참으면 방광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셔야 합니다. 한 환자분은 처음엔 5분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3시간도 괜찮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꾸준함이 답이에요. 골반적인 운동. 케겔 운동이라고도 하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제대로 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을 찾습니다. 5초간 조여주세요. 그 다음 5초간 완전히 힘을 빼주세요. 이걸 한 번에 10에서 15회, 하루 3번 합니다. 주의할 점은 엉덩이 근육이나 허벅지 근육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돼요. 전립선 수술 받으신 분들도 꼭 하시라고 권해드려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잠자기 전 5분간 다리 올려두기. 이거 정말 간단한데 효과가 좋아요.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거예요. 벽에 다리를 대고 5분만 있어 보세요. 왜 효과가 있을까요? 낮에 다리에 모인 부종이 순환계로 다시 들어가요. 그걸 미리 빼내는 거죠. 안 그러면 밤에 누웠을 때 이 물이 소변으로 나와요. 실제로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하지 부종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돼요. 과일은 낮에 먹기. 많은 분들이 저녁에 과일을 드세요. 특히 수박, 배, 포도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과일에는 과당과 함께 수분이 많아요. 수박은 거의 90%가 물이에요. 배도 85% 정도가 물이고요. 저녁에 과일을 드시면 그 수분이 밤에 소변으로 나와요. 과일은 오후 3시 전에 드세요. 그러면 영양도 잘 흡수되고 야간류에도 영향을 안 줘요. 저녁약 먹은 후 수분 섭취 제한하기. 이건 정말 중요한 팁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녁약을 먹으면서 물을 많이 드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드실 때 말이에요. 약 먹을 때는 최소한의 물만 드세요. 100ml 정도면 충분해요. 그 후로는 정말 목이 마를 때만 조금씩 드시고요. 한 환자분은 저녁 약 먹으면서 물 한 컵을 다 드셨는데 50ml만 드시도록 바꿨어요. 그것만으로도 밤에 한 번 덜 깨더라고요. 체중 관리하기. 몸무게가 5kg만 늘어도 방광에 압박이 가해져요. 특히 복부 비만이 문제예요. 내장 지방이 방광을 위에서 누르거든요. 체중을 줄이는 게 쉽지는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줄여보세요. 실제로 5kg 감량하신 분은 야간료가 현저히 줄었어요. 수면 환경 개선.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가 적당해요. 너무 더우면 갈증도 나고 잠도 깊이 못 자요. 침대 높이도 조절해 보세요. 머리 쪽을 10 내지 15cm 정도 높이면 심장으로 혈액이 잘 돌아가서 야간류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는 건 기본이죠. 이중 배뇨라고 해서 소변을 본 후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한 번 더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거죠. 자기 전 휴대전화 금지. 젊은 사람들만 휴대폰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6, 70대 분들도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많이 보세요. 문제는 두 가지예요. 첫째,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둘째,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게 돼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으세요. 대신 라디오를 들으시거나 가벼운 책을 읽어보세요. 실제로 한 환자분은 휴대폰만 안 봐도 잠이 훨씬 깊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방법들을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세요. 2, 3주 정도 하면 효과를 느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다음은 의학적 치료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부족하다면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해요. 약물 치료. 야간뇨에 사용하는 약물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항이뇨 호르몬제, 방광 수축을 억제하는 약, 전립선 치료제 등이 있죠. 최근에 오신 조할아버지는 전립선 비대증 약물을 3개월 복용하신 후 야간뇨가 5번에서 2번으로 줄었어요. 호르몬 치료. 여성의 경우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야간뇨가 생길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 호르몬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어요. 시술. 방광 보톡스 주사, 천수신경 조절술 같은 시술도 있어요. 약물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수술적 치료.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경우 수술을 고려하기도 해요. 요즘은 레이저 수술처럼 부담이 적은 방법들도 많이 발달했어요.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더 들려드릴게요. 당뇨병 관리로 개선된 경우 72세 김할머니는 야간뇨가 6, 7번이었는데 당뇨병 진단 후 혈당 관리를 열심히 하셨어요. 6개월 후에는 야간뇨가 2번으로 줄었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어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좋아진 경우 65세 박할아버지는 저녁물 섭취량 조절과 방광 훈련만으로 야간뇨가 4번에서 1번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좋아질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약물 치료가 도움된 경우 70세 이 할머니는 과민성 방광으로 야간뇨가 심했는데 약물 치료 3개월 후에 야간뇨가 현저히 줄었어요. 이제 여행도 갈 수 있겠다고 기뻐하셨어요. 이처럼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개선이 가능해요.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의해 보세요. 주의사항과 예방법.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야간뇨가 있다고 물을 아예 안 드시면 안 됩니다. 탈수가 되면 오히려 방광을 자극하고 신장에도 좋지 않아요. 둘째, 임의로 약을 끊거나 줄이지 마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병 약은 절대 임의로 조절하면 안 됩니다. 셋째, 갑자기 야간뇨가 심해지거나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 오세요.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해요. 특히 골반적인 운동은 꾸준히 하시면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야간뇨는 충분히 개선 가능한 문제예요.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신 분들은
거의 다 좋아지세요. 물론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삶의 질은 분명히 향상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전문의와 상의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간류의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작은 노력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온하게 보내세요.